아 정말 이거 놀랍습니다 진짜. 야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아니 지난번 토트넘과 아스날 북런던 더비 아니 사실 뭐 승무패 그건 3분의 1의 확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코어를 맞히는 건 이거는 소름이죠. 이게 사실 워낙 큰 걸 하나 맞히셔가지고 예. 다음에 또 이런 약간 피묻히기인데 요거 다시 한번 예상해달라. 요거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또 큰 게 옵니다. 큰 게. 또 와요. 예. 이번에는 정말 최근에 어마무시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과 토트넘이 싸웁니다. 그렇죠. 물론 네, 이번에는 토트넘의 홈이에요. 지난번 맞아요. 아스날은 이제 네. 원정이었고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일단 전술적인 맥락과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마지막에 좀 부담스럽네. 자,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전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떤 큰 틀로 놓고 보면 뭐 두 팀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건 맞지만 올 그렇죠. 시즌에 그렇죠. 맞대결에서는 사실 리버풀이 압도했습니다. 거의 압도죠. 네, 네, 최근 네. 10년 동안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포함을 해서 두 팀이 만났던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최근 10년 동안 토트넘이 이겼던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23번의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프리미어리그건 뭐 챔피언스리그건 23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긴 건 딱 한 번. 참 그런데 이게, 손흥민 선수는 또 리버풀에게 유독 강했죠. 강했죠.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한 경기를 못 뛰었고 나왔을 땐 골. 다 골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특히 클럽 감독이 그래서 막 경기 끝나면 항상 손흥민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때리는 거 있잖아. 야, 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일부러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 떨어지라고. 그래서 리버풀 경기에 그동안 5골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팀의 상성과 손흥민 선수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어디부터 한번? 리버풀부터 먼저 아 시작해야 그럴까요? 될것 같아요. 원정팀. 네. 네. 우선은 뭐 리버풀 자체 일선들이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폼도 좋고 지금 살라가 골 4도움. 네. 포인트적인 것도 그렇고 작년 시즌에 비해서 지금 뭐냐면 이타적인 플레이가 많아졌고 아하. 그래서 이제 도움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살라가 골도 많이 넣는 선수가 좋은 선수인데 네, 이번 그렇죠. 시즌은 도움도 많이 하는 좀 이타적인 플레이가 증가했다. 작년 시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네하고 좀 어떻게 보면 티격태격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하하. 그러니까 이기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그죠? 마네가 있던 시절. 그렇죠. 네. 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이제 없어지니까 좀 도움도 많이 나오고 찬스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찬스 메이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누네스 자체가 돌아왔다는 폼이 완전히 사실 처음에 이적해 와가지고는 야 좀 애매하다 빠르긴 한데 얼뛰고 그랬나? 좀 약간 좀 얼뛰다. 뭔가 좀 혹시 현장 용어입니까 얼뛰다? 야쟤 이렇게 얼뛰냐? 뭐. 얼뛴 건 아닌데. 예. 뭐 여튼 그 적응 기간 정도였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보니까 폼이 돌아왔어요. 작년 시즌에 보니까 포르투갈 적이죠. 벤피카. 네네. 그때 시절만큼 이제는 폼이 파괴력이 좀 더 나왔다는 거.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적응을 거의 이제 하는 단계 같아요. 지금 거의 단계 같아요. 그리고 디아즈, 조타. 뭐 결국 중요한 건 일선에서 포인트거든요. 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라인 자체 3명의 지금 세 포지션에 있는 라인 자체가 지금 포인트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살라, 누네스, 디아스, 네, 그다음에 뭐 조타, 아니면 네. 하포. 그래가지 뎁스도 너 그렇죠. 두껍고 네, 맞아요. 어쨌든 포인트도 계속 쌓고 있다. 맞아.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좋은 팀이에요. 자원이 충분하잖아요.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선에서 밸런스를 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미들 쪽에서. 네, 미들 쪽에 3미들 쪽에서. 어허.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메갈리스터. 네. 메갈리스터가 뒤 3선하고 2선을 보호하면서 경기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또한 소보슬라이. 제가 이제 전 시즌에 보니까는 라이프치히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포인트를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7개 정도, 26, 그렇죠. 27개 직접 정도. 타격을 원래 하는 네, 선수죠. 원래 이제 박스에 까지도 침투하죠. 침투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클럽 감독이 밸런스 유지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 이번 시즌 약간 리버풀이 막 몰아치기보다는 밸런스를 좀 잡으면서 경기. 밸런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선, 2선, 3선이 좀 더 밸런스가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든 게 뭐예요? 의문까지는 아닌데 좀 궁금하신 거? 변형을 좀 주면서 이렇게 4-2-3 하나 아.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미들 위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플랫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비대칭을 내서 메갈리스터가 조율을 하더라고요. 두 명의 지금 보니까 미들 라인 자체를. 그래서 수비할 때는 보면 플랫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강하게 슬라이스 가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 공수면에서 밸런스 유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공격적으로 간다든지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보다는 그냥 3미드를 놔둬놓고 거기서 밸런스만 유지하더라. 네, 밸런스 유지. 근데 오히려 이게 초반에는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초반에 먹힌다. 네, 근데 약간 위험도 있다는 느낌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당연하죠. 막혀버리면은 상대가 예를 들어서 분석을 분명히 하고 막혀버릴 때는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유연하면 상대가 들어와도 그거에 따라 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밸런스가 좋긴 하는데 계속 요 형태만 유지하니까 네. 3미들 예를 들면 뭐 커존 네. 그다음에 여기 아까 메갈리스터,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소보슬라이. 그것을 플랫하게 이렇게만 라인을 유지하면 밸런스만 잡으면 상대 당연하죠. 항상 저렇게 나오네? 네, 맞아요. 그걸 깰 수도 있다. 플랜 B가 없는 게 조금은 지금. 근데 분명히 뭐 큰 뭐 플랜 A든 B든 준비는 분명히 할 테고 상대에 맞게끔 또 아마 변형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진 지극히 초반은 유지를 하는 거. 클럽 감독 자체가 측면을 중요시하니까 살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디아스한테도 그렇고 이 수비적인 거를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3미드를 플랫으로 유지를 시켜놓는 게 이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방 라인 자체가 누네스, 하포, 살라, 디아스, 조타 이렇게 플랫으로 많이 서 있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백포 자체를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풀백들이 못 올라가지. 예. 그래서 지금 클럽 감독 자체는 전방 1선도 살려주고 2선을 지금 시즌 초반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수비를 많이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올라오지 마. 그렇죠. 넌 소브스라인 좀 지키지. 왜냐하면 살라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셋이 동시에 이렇게까지 숫자를 둬버리면 상대 포백 라인이 묶여버리는 거죠. 네, 올라가면 그렇죠. 뒤털리는데 네. 올라가면 뒤털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극히 그냥 3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살짝만 이렇게. 그러니까 웨이브 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웨이브를 별로 안 주더라. 그렇죠. 플랫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냥 밸런스 유지만 메갈리스터가 양쪽으로 다 이렇게만 유지하고 좀 조금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지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딱 그냥 1선, 2선을. 4-3-3. 그냥 3-3. 이게 지금까지는 밸런스인데 그렇죠. 한편으로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리버풀 자체도 초반은 또 이제 뭐 이길 수 있는 팀들 또 그런 팀들하고 경기를 많이 했고 첼시도 뭐 폼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첼시와 비기였고 비긴 경기를 했고 뭐 보니까 뉴캐슬 경기 그거는 이제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불구하고 이기는 경기 그러면서 탄력을 받은 것 같고. 근데 나머지 상대들은 그렇게까지 리버풀도 셌던 건 아니다. 뭐 중위권 정도잖아요. 중위권 정도인데 충분히 승점 3점을 갖고 올 수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 경기가 고비가 온 거죠. 리버풀도. 사실 그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또 한번 마찬가지겠죠. 야 재밌겠다 이번에도 그러면. 맞아요. 진짜 리버풀도 그러니까 이번 시즌 토트넘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서로가 야 이거 이기면 인정 이런 느낌이겠네. 그것도 맞고. 토트넘이 만약에 야 리버풀 잡으면 인정, 리버풀도 토트넘도 잡으면 인정. 인정이죠. 야 기분 그렇죠. 좀 재밌겠다. 수비는 좀 어때요? 예를 들면 아놀드가 약간의 그 근육 쪽 햄스트링인가요? 좀 안 좋다는 얘기. 네, 햄스트링인데 이제 아마 그 현지에서는 나온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5에서 50% 정도. 그러면 근데 아마 이제 완벽한, 햄스트링 정도는 아마 선발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고메스가 나온다. 고메즈가 나온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쪽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 또 수적 위를 갖고 가는 거는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고메스는 아무래도 뭐 센터백도 보고 여기도 보는데 아놀드처럼 이거나 이렇게나 이런 걸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수비적으로만 조금 더 치우친다. 여기 손흥민이 돌 수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그래서 리버풀은 지극히 백포를 유지하고 로버트슨 정도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비대칭으로 백스리 무조건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메즈도 백은 보지만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손흥민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서는 아마 솔로몬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약간 페리시는 뭐 시즌 아웃 됐고 몸이 조금 안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공격 쪽에 그리고 변화를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왜냐면 브랜든 존슨도 이거는 못 뛸 것 같고 근육 쪽에 근육은 못 뛰죠. 뛰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이 전방 라인에 어떻게 보면 스피드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스피드.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놀드보다는 고메즈가 이쪽에서 오히려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
삼선은 오히려 뒷공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안정감을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야, 토트넘이 이번 시즌 좋아졌네. 이렇게 리버풀이 토트넘의 무서운 공격을 위해서 수비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때를 든다. 아 좋아진 건 맞잖아요. 너무 맞아요. 좋아졌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좀 반다이크도 있고 네, 이제 나올 반다이크. 텐데. 그러면 마티프가 나오겠죠. 예. 근데 사실 센터백의 뎁스가 살짝 고민이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여기가 그건 지금 맞겠죠. 부상자들도 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린 콴사 같은 친구들도 나오잖아요. 음, 근데 여하튼 이렇게 좀 할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토트넘은 어떨까요? 토트넘이요? 네. 감사합니다. 왜요? 아 토트넘 축구 정말 너무 저는 그날 이제 북런던 더비를 집에서 봤지만 땀이 났었어요, 솔직히. 등에도 땀도 좀 나고 땀이 나더라고. 막 박진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6만 7천 분이 동시 접속을 하셨습니다. 아 진짜 맞죠? 네. 그거 저 봤는데. 나와서 상어형 미쳤다 막 그거 상어형 폼 미쳤다 막 이러죠. 없었던 것 같은데. 둘 다 치고 봤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이렇게 수비적인 거는 정말 딱 명확하더라고요. 딱 미들에서 로우 지역에서 블럭을 딱 치고 토트넘이?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가 네, 서로 치고 90분 내내 전방 압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오죠. 저는 야, 이 지극히 정말 정상이다. 퀄리티 있는 두 팀이 그리고 두 팀 다 공격 축구잖아요. 그렇죠. 전방 압박 양쪽 계속 나. 박진감도 넘치는데 단 로우 지역으로 딱 만약에 풀려서 내려갔을 때는 진을 딱 치고 가는데 거기서 호흡을 하더라고 양쪽 다. 거기서 호흡을 하더라고. 아 고급져. 아 고급져. 이거는 쪼는 절대 이런 거 못하거든요. B급 작전파 이런 데서 말을 못해 이런 말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는데 그 순간만큼 그 짧은 시간만큼은 아스날도 토트넘도 호흡을 하더라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을 칠 준비하더라고. 야, 이런 진짜 고급지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흡 정리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감독이 그렇죠. 야 호흡 정리 이런 게 막 하다가 계속 못 뛰니까 딱 내려서 어느 정도 호흡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호흡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워낙 서로 막 압박하고 공격과 수비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타이밍에 호흡을 해야 되는데 두 팀이 물러날 때 한번 딱 물러나서 거기서 호흡 정리를 하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정석의 축구의 정석을 보여주는구나. 아니 그 감독님들은 이렇게 보면 더 재밌겠어요. 그런 거 다 보이니까. 재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이니까 솔직히 재밌진 않아요.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막 즐기면서 소리 질러야 되는데 네, 저 타이밍에서 저렇게 전술을 쓰네. 메모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들어가니까는 재미는 별로 그렇지, 없어. 그렇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맞아, 막 해야 되는데. 하도 해야 되는데. 저 새끼만. 저 새끼. 토트넘은 그때 보니까 확실히 이 수비 라인의 우도기의 비율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네.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던데 실제 우도기가 다른 경기들처럼 엄청나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렇죠. 공격의 비율을 좀 줄이고 수비의 비율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키우는 그렇죠. 수비를 좀 더 많이 하는. 네. 그다음에 여기 뭐 비수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 도와주는 네. 이런 플레이들을 확실히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그날은 사카를 보니까 잡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한번 나이를 한번 체크를 해봤었어요. 나이? 우도기 나이. 어허. 이 지금 토트넘 11 안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나이를 체크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정도 나이인지는 몰랐거든요. 뭐 다 20살, 20살, 21살, 23살. 많은 선수들이 보니까 비수마하고 메디슨이 27, 26, 27 정도. 그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31. 다 어린 거예요, 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다 어려졌다. 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현장에 있는 뭐 대학 축구든 뭐 이런 어린 선수를 보니까 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멍해지는 거 있는 게 왔었어요. 이 친구들이 20살인데, 21살인데 저 정도. 이 지금 빅리그에서 지금 북런던 더비에서 저런 선수들 사카나 뭐 이런 선수들하고 1대1 경합을 해서 막 이겨. 근데 그래서 그래. 더 정신 차리고 선수들 지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반면 뭔가 이렇게 뭔가 먹먹해지면서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뭐 이런 거 많이 몰려왔었어요 진짜. 이 축구 감독 못 해먹겠다. 아이 뭐 그 고급진 축구 재미난 축구를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거기서 현타도 오고 메모도 하고 전반 끝나고 자책도 봤어. 하고 막 전반 끝나고.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도 저기서 저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도기가. 맞아요. 이탈리아에서도 뭐 앞으로 스피드도 있는데 힘 파워가 있어 버리니까 묶어버리더라고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더라고 아예. 피지컬 좋아요. 예. 사카를 잡는 모습. 예. 이번에 우도기가 또 여기 이번에 살라잖아요.
골도 저는-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스날전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자체가 예방 주사를 맞은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라 뭐 사카나 살라나 거의 뭐 제가 볼 때 흡사하고. 아우 뭐둘 다 좋은 그래서 선수들이죠. 살라가 측면에 있지 않고 근데 살라는 단지 측면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협력 수비도 중요하지만 커버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데 우도기가 계속 안쪽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스위칭이 될 때는 판더벤이 묶고 약간 좀 스위칭 들어 그러니까 뒤로 뒤를 커버해주고. 커버링 들어가지고 여기도 커버링 들어가지고 그 같이 이쪽에 한 번 더 비수마가 내려와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도기 역할도 우도기 만약 측면에 살라가 있으면 문제 없지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비수마 역할이 좀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좀 더 여기에 따른 거는 또 비수마의 어떻게 보면 비율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사르가 좀 더 이제는 내려와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사르가 이번 시즌은 공격할 때 뭐 박스 안에 직접 타격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네. 여기에 워낙 누네스, 살라, 디아스 좋잖아요. 있기 너무 때문에 좋잖아요. 진짜 여기에서는 비수마도 내려오고 파페사르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더 수비적으로 가담을 해줘야 된다. 네, 맞고 그리고 이제 그날 보시면은 메디슨이 삼성까지 내려와서 수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요 언저리 요 중간에서 제가 볼 때 위치한 적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제임스 메디슨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 넣을 때도 이거를 커팅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잘랐죠. 예, 이런 것도. 그래서 지극히 만약 근데 그 부상은 없나요? 부상이 그때 무릎이 조금 무릎이- 찍혔잖아요. 네. 눌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반대로 뒤로 했는데 나왔다 가는 거. 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서, 흔들어서 큰일 근데 났다 했는데 문제는 없는 지금은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똑같이 이 상황들을 만들면 상대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토트넘도 찬스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많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저도 그 여쭤보려는데 비수마나 파페사르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좀 더 묶는 수비, 네. 홀딩 쪽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길래 네. 그러면 공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다 내려가 버리면 그랬더니 제임스 메디슨까지 내려가지 말고 제임스 메디슨은 요 사이 공간에서 위치해라. 절대 내려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사이 공간 정도 하고 손흥민이야 당연히 있을 거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 산미들 자체 그러니까 리버풀 산미들이 올라오는 지금 유형이 절대 아니고 뒤를 보호하면서 그쵸,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를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특히나 이거를 뒤에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사실 이렇게까지 메디슨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 3m 다 올라오겠죠 뭐. 그러면 예전 축구가 되는 거예요. 토트넘 예전 축구가 또 카운터 나가야 되는 축구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번에도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갑자기 수비 축구로 전환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밸런스는 잡아도 네, 맞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메디슨 요 정도 그렇죠. 쳐야 된다. 여기 위치가 가장 좋은 거죠. 여기 갭. 중간에서 그러니까 3선하고 여기 2선하고 요 중간 요 위치가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손흥민을 또 도움 줄 수 있는 그렇죠. 상황도 좋을 때. 그러니까 요 포지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으면 사실 또 롱볼 때려 넣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수루볼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지난번 골 들어가는 예, 장면처럼.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메디슨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이거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메가리스트가 좀 더 뒤에서 보호를 할 테고 소보슬라에도 안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여기 이쪽을 많이 제가 볼 때 쏠릴 테고. 상대의 미드를 묶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그렇죠. 메디슨이 뒤로 갈 필요는 없다. 아하. 예.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시즌 사실 아까 뭐 살라나 공격 쪽에 스탯이 엄청 좋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살라도 제임스 메디슨도 지금 어시스트 랭킹 1위들 아니에요? 지금 둘 다? 예, 그렇죠. 공동 1위 4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두 선수의 어시스트 경쟁. 음.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지금 홀란 이어서 득점 랭킹 2위잖아요. 2위잖아요. 그다음 여기는 뭐 진짜 3명이 계속 총 쏘고 있는 거고. 진짜 재밌겠네. 네. 북런던 더비만큼 아마 그러니까요. 흥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은 뭐 우리 수로 형이라든지 피터라든지 네. 와가지고 북런던 더비를 했잖아요. 네. 집단 그 입중계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와요 또? 이번에는 네. 그 뭐. K리그나든지 또 네. 해외 축구 굉장히 많이 하는 소준일 캐스터라고 있습니다. 소준일? 소준일 캐스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식 캐스터죠. 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중계처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치킨 먹고 이거 안 하고 이번에 그게 아니고 진짜 저희 딱 중계처럼 옷도 입고 옷도 있고. 진짜 또 제가 사실 직업이 또 해설위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네.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선발로 톱으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뭐 히샤르송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지금은. 얘기할 거리가 네, 아니다. 얘기할 거리가 지금 없는 게 가장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얘기 자꾸 드리면 안 되는데 감독들은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뭐 미신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징크스 징크스 정도.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굳이 손흥민을 측면으로 낼 이유가 없는 게 그날도 보니까 투샷 투킬이었어요, 그죠? 원샷 원킬이 아니고 투샷 투킬이었어요. 그냥. 두 번 때려서 두 번 넣어버리죠. 이런 선수가 결정력 진짜 좋아졌어. 전 세계에서 몇이나 나오겠어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선수들은 감독은 뭐냐면 90분 경기를 만약 기준으로 해서 89분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손흥민 잘하고 있기도 하고 네. 잘하고 있는데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침투 좋고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몇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믿고 쓰는 소니 탑에 일단 넣는 거 맞고. 지난번에 아스날 경기 때 히사리송이 나오니까 그 상대의 부담을 많이 못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히살리송도 그 시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짧았어요.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한 25분이나 많게는 30분 정도는 솔직히 말해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7분 한 요 정도 시간을 줬어요. 좀 더 줘야 된다. 네, 좀 더 줘야. 왜냐 공격수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서 아마 저기 제가 볼 때 히살리송도 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손흥민 톱에 네. 메디슨. 그다음에 이쪽은 솔로몬이 나올까요? 크룹세스키 이렇게? 네, 지금은 쓸 수 있는 자원이 뭐 네, 우리밖에 없잖아요. 지금 쓸 수 있는 자원이 솔로몬하고 클룹세스키.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수마하고 뭐 전 시즌도 보면 호이비르하고 호흡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이비르 자체가 뭐냐면 경험이 많으니까는 공수양면으로 좀 조율을 잘할 수 있고 밸런스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속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리버풀 클럽이 지금 6연승 중이란 말이에요. 네. 린치전까지. 그렇죠. 우리 이 녹화 시점으로 하면은 리그컵이 아직 열리질 그건 않았거든요. 아니고 네. 린치전까지 그죠? 유로파까지 그렇죠. 유로파 리그. 합하면 6연승 중이란 네. 말이에요. 이 현재 이 폼 자체를 아마 포메이션든 뭐든 선수 구성이든 유지를 한단 말이죠. 갑자기 이거를 4-2-3 하나 놓고 렉소슬라이를 위로 놓고 이러지는 못하죠. 감독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산미들이 뒤에서 있는데 사르도 좋죠. 사르가 지금 뭐 초반에 계속 그러니까 중용되고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또 다른 큰 경기는 호이베르한테 한번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경험을 한번 믿어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바라냐면 비수마의 역할이 지금 3선하고 2선 이 어떻게 중간에서 수비적인 역할도 많이 해주고 빌드업 상황들 모든 걸 관여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5대5로 역할 분담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호이베르도 수비적인 선수고. 그러니까 비수마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 선수가 지금 초반에 어떤 걸 보여주냐면 탈압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벗겨가는 거. 근데 벗겨가는 것도 창의적이 벗겨간단 말이에요. 가져가는 주고. 그래서 저는 역시 그 선수 때 몸놀림이 나오시네요. 흑사가 형님, 역시. 자, 중간중간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수마 역할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맞지만 좀 더 호이베르가 함께함으로써 좀 더 전진 배치하면서 비율을 좀 더 주는 거. 요것도 한 번쯤 우리가 여기서 포스텍 감독이 생각을 한번 플랜 B 때론 플랜 C까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믿고 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비수마, 사르. 근데 이제 사르가 이쯤에서 한 번쯤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골도 넣고 폼은 좋았지만 지금 한 번쯤은 로테이션 돌릴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야 이거 만약에 호이베르가 여기서 선발 나오면 그러니까 비수마에게만 더 너무나 많은 걸 주기보다는 그렇죠. 호이베르와 이렇게 역할 분담을 주는 위아래로 거죠. 서로가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호이베르도 수비하면 비수마가 좀 탈압박하고 그렇죠. 올라가면 호이베르가 여기서 또 밸런스 잡아주고.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면 소니 말고 메디슨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면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공격은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메디슨과 손흥민을 좀 보호해주는. 네. 어쩌면 뒤에다가 호위무사를 2명 놓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야 이거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팀 밸런스적인 건 또 이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거죠. 네. 뭐 이게 선발이 아니더라도 네네. 뭐 플랜 B로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충분하죠. 좋습니다. 네네네. 손흥민이 그동안 그 클럽 감독의 축구에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막 클럽 예전에 막 그래서 왜 클럽이 뭐 손흥민 좋아하니까 이거 막 그런 얘기도 돌았거든요. 하도 자기들 상대로 골을 잘 넣으니까 아예 우리 팀을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우리 팀이 골을 못 넣게. 저도 그 얘기 들어가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유독 손흥민 선수가 클럽 감독 축구에 강했던 골을 네, 최근에 네. 계속 어쨌든 출전하면 리버풀 경기에 출전하면 골을 넣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특정 팀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팀을 가지고 골을 많이 넣었다 이런 것보다는 저도 예전에 해봤고 이제 여기 현역에 있는 선수들도 많이 이렇게 보면 그 특정 팀의 골을 넣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보니까 박지성 선수도 유독 아스날 빅클럽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스날, 첼시전 맞아요. 막 이런 빅클럽 빅 경기에 보면 골을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손흥민 그러니까 선수도 뭐 어느 팀이 아니고 지극히 약간은 징크스 정도는 있지만 그 큰 경기에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든 생각하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쫄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당연하죠. 뭐큰 경기라고 부담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라 야 릴렉스해 편하게 또 스스로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보면 첫 골이 항상 보면 중요한 것 같아. 만약 이런 큰 팀하고 할 때 그런 첫 골이 이렇게 잘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경기는 부담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편하게 하고 금방 제가 말씀하신 쫄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또 한 번씩 나오고 그게 또 연속 경기 연속골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징크스 운도 좀 작용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뭐 그런데다 아무래도 강팀들은 라인을 올릴 테니 그렇죠. 손흥민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맞아요. 태평양처럼 열려 있죠. 큰 바다처럼. 그러니까 빵 치면 또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다 네, 복합적으로. 맞죠. 근데 분명히 손흥민 선수를 보면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네, 라인을 끌어올리면 네, 뒤를 많이 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포인트는 손흥민을 딱 보면 확실히 어떤 경기도 주눅들지 않는다. 준비하는 마음 자세 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렇죠. 하긴 그런데다 확실히 주장이니까 더 잘 끌어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축구 제가 볼 때 외적인 뭐 안에 들어온 얘기지만 참 선수를 이 융화를 시키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르하고 나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 한 11살 차이 나지 12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10살 대충 어떻게 보면 띠동갑 한국 나이로 띠동갑 가까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도 그런 뭐 권위나 이런 게 없이 막 안고 장난하고 막 때리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옆에 있는 팀메이트들한테 다 좋은 식으로 전파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라커룸 장악도 마찬가지고 항상 소니는 해피 소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항상 웃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듯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캡틴이 되면서 또 팀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장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안으로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그러니까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팀마다 3-3-5 이렇게 그렇죠. 인간 사는 게 다 뭐 한 팀이라고 해도 11명이 다 무슨 베푼가요? 다 이게 다 끼리끼리들이 있지. 그러니까 통한 애들이 캡틴이 있지. 되면서 자신감도 많이 찾지만 책임감 플러스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과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기장에서 활동량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전방 압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 저러다 햄스트링 쪽에 부상 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뛴단 할 정도로 말이에요. 열심히 말이에요. 뛴다. 근데 이제 좀 더 마음 편하게 팀메이트들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니까 오히려 더 팀도 상승세, 개인도 상승세. 이거는 당분간은 계속 제가 볼 때 유지될 것 같아요. 타고났네 주장을. 그러니까 뭐 인간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골 넣으면은 막 이런 세레머니 막 동료들이랑 했잖아요. 그거를 선수마다 다 만들어가지고 했고 그렇죠. 이번에도 제임스 메디슨 왔는데 이거 다트 던지는 거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뭐 1대1로 하는 뭔가 다 뭘 그렇죠.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1대1 접촉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교감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상호 형이 이번에도 맞출지. 뭐 사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뭐 전술 알았어요. 전술 얘기 알았습니다. 다 됐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는 좀 딜을 해야겠어요. 저만 계속 하지 말고. 예.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네. 토트넘의 2대1 승을 저는 봐요.
토트넘의 2대 1승. 세칸으로 2대2 무승부예요. 이거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 2대2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1픽은 예. 2대 1로 토트넘이 이긴다. 예. 그런데 만약에 리버풀이 좀 더 하더라도 2대 2다. 2대까지는 나요. 예. 리버풀 승이 내가 듣는데 약간 이렇게 벌써부터 소름이 돋지. 막 진짜 맞는 거 아니야, 막.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앞에 자수이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수 PD가 2대 1로 이긴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23번 싸워서 딱 한 번 이겼던 팀이 리버풀인데 우리가 이긴다고? 경기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시간도 기가 막 아니죠. 아니야 저기 1시 반. 그렇죠. 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 반. 사실 축구 보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딱 좋죠. 예, 또 저희가 이번에 진짜 중계를 또 하게 될 텐데, 야 2대1 유력하다. 1픽 2대1 토트넘 승리. 2픽 2대2 무승부. 두 번은 설마 맞히겠어?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이겼을 때 달수 형이 정식 중계했죠. 아 그랬나? 웸블리 손흥민 골로. 아 정식 중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난 정식 중계라서 무슨 그러니까 말을? 요번에도 정식 중계를 하죠. 제가 네네. 10년 동안 한 번 이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토트넘이 새 경기장 짓느라고 네네. 웸블리를 잠깐 쓸 때인데 네. 제가 현장 가서 중계했어요. 네. 이재영 캐스터랑. 그때 그때 로브렌인가? 네, 로브렌이 저 키를 넘겨가지고 그거로 골을 넣어가지고 엄청났던 경기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겼는데 그 제가 현장 중계 그래요? 딱 옷 입고 가가지고 영국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좀 현장 딱 실제 중계를 하니까. 우리도 딱 중계잖아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하는 거죠. 이런 평행이론을 여기서 갖다 붙인다고? 예. 여하튼 네.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포인트로 해가지고 경기 더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